세상을 보여드려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아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되겠죠. 전국적으로 오늘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하네요. 강원도 지방에는 많은 눈도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은 어딘가요? 비가 오고 있나요? 아니면 하얀 눈이 내리고 있나요? 이 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성큼 봄이 올 것 같습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는 KTV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긴 겨울의 끝에서 봄 소식을 기다리며 3월 3일 화요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먼저 교육부 소식입니다. 초중고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적성이나 흥미, 학교 선택 등 자녀의 진로 전반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하지만 전문 진로 정보 채널이 많지 않고 시간이 부족한 학부모들이 많아 진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초중고 학부모들을 위한 진로정보 앱 맘의 쏙 진로를 출시했는데요. 스마트폰, 태블릿용 진로정보 앱 맘의 쏙 진로를 이용하면 학부모들은 진로 동영상, 학부모 진로 팟캐스트 방송 등 진로 지도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진로교육 정보를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맘의 쏙 진로에서 제공되는 유용한 진로교육 정보가 자녀의 학년에 따른 진로 지도 방향과 개인 맞춤형 진로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다낚시와 요트 등 해양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요트 낚시 정보도 3편을 발간해 무료로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요트 낚시 정보도 3편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양 친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남해안 60개소 지역에 대한 낚시 포인트와 요트 항로, 마리나 항만 시설과 주요 편의시설 정보 등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책자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7일까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한정된 배포 수량 800부에 한해 배송료만 부담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준호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 과장은 이 책자를 통해 요트와 낚시 등의 해양 레저 정보가 많은 국민들에게 제공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요트와 낚시 정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3편에 수록된 정보를 업데이트해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전 행정기관 공무원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라 이음 기능을 확대 개편해 PC영상 회의를 공공기관까지 연결하는 한편 민원인과 조사관 간 1:1 PC영상 민원 상담까지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이음은 행정기관 상호간 소통,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의 브랜드명인데요. 김승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향후 전 공무원의 나라이음 활용을 독려하고 교육 홍보를 강화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탁월한 과학기술 업적과 발자취를 남긴 과학기술인을 기리기 위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2015년도 헌정 대상 후보자를 지난 2월 26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추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추천 대상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역사적 정통성을 지닌 우리나라 과학기술 선현 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과학기술인, 탁월한 과학기술 업적으로 국가 발전 및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분,
또는 모든 과학기술인의 귀감이 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충분한 훌륭한 인품을 경비한 분 등입니다. 과학기술인 명예전당 사업은 과학기술인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우수인재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인 명예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의 육성을 위해 2019년까지 총 3,8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지난 2월 26일 발표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 컨텐츠 산업과의 이순일 사무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중장기 계획의 의의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어떤 해외 진출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 해외 시장에서 문화의 외연을 확대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5년간의 정부의 투자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의 기초 체력을 키우고 타 분야와 융합을 한다면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는 애니메이션 산업에 있어서 창작업 매출이 하청업 매출을 추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네. 예, 현재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창작업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규모가 2013년 기준으로 3,7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중에 창작업 비중이 한 68% 정도입니다. 네. 하청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훨씬 높은 비율이네요. 네. 네, 그만큼 애니메이션 산업이 참 많이 발전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텐데요. 애니메이션 산업의 그 수출 폭도 많이 증가를 했다면서요? 네, 애니메이션 산업의 수출하고 또 캐릭터 산업도 함께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캐릭터 수출도 많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캐릭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2억 3,600만 달러였는데 2013년도에는 4억 4,600만 달러로 4년 만에 88.7%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캐릭터 산업도 수출 네네. 폭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리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계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성장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연 매출액이 10억 원도 안 되는 이제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또 지금 현재 우리 애니메이션 캐릭터 시장이 영유아하고 방송용 쪽에 좀 중심이 돼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우수 인력이 들어오려면 사실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게 좋아야 되는데 네. 조금 여전히 좀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보수 네. 수준이 낮아서 네. 우수 인재가 유입되기 어렵고 그분들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또 기회도 좀 적은 편이라 네. 어쨌든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전망이 밝은 분야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많으시고 아직은 이렇게 근무 여건이나 이런 환경들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고군분투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캐릭터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이 그렇게 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네네. 이 중장기 계획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그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이 기획 제작 이통 전반에 그 산업 경쟁력을 좀 높이고자 하는 건데요. 시나리오 기획 개발 지원이라든지 자동 지원 제도를 도입을 하고 네. 또 웹과 모바일, IPTV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유통을 좀 활성화해서 국내 애니메이션이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수출 확대 방안이라든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방침이고요. 네. 캐릭터 산업과 시나리오 기획 개발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자동 지원 제도 도입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자동 지원 제도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겁니다. 네. 그 애니메이션의 어떤 방영 실적에 따라서 네. 차기 작품의 아. 기획이나 제작비를 네. 지원하는 연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년도 올해 예를 들면은 네. A라는 제작사가 네. 방송에 방영되거나 뭐 해외에 상영이 돼서 좋은 실적을 올렸으면 네. 그런 걸 평가해서 그 실적에 맞게 차기 이제 그 작품을 하는데 필요한 이제 네.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는 안정적인 어떤 제작 환경을 유지를 하고 네. 특히나 중견 제작사로서 네.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클 수 있도록 네. 지금 현재 중소업체니까 네. 네. 강소 중견 업체도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성과를 낸 그 중소업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시는 제도군요. 그렇죠. 예, 네. 예. 또 예. 캐릭터 산업 진흥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네. 캐릭터 산업은 이제 중점적으로는 신규 캐릭터를 창출하고 또 다른 산업과 융합을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와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캐릭터를 콘텐츠 코리아 랩과 연계해서 네. 창작 랩을 구축할 거고요. 네. 이렇게 창작을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특히 한국은 이제 정보통신 산업이 아주 발달해 있기 때문에 네. 사물 인터넷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상품이나 아니면 IT를 활용한 미래형 캐릭터 개발에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또 이러한 캐릭터 창작 캐릭터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네. 공모 대전이라든지 또 서울 캐릭터 라이선싱 서밋을 또 신설해서 산업적으로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그 창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창작을 할 수 있는 뭐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든가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계획이 네네.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시나리오 개발 그리고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사전에 애니메이션 본편을 제작하기 전에 네. 그 전체를 한번 미리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제작을 신설하고요. 네. 이런 시나리오 개발,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 네. 그리고 본편 제작과 관련된 전 단계를 연계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작품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제작 지원 사업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자동 지원 제도가 네네네, 이제 새롭게 맞습니다. 마련이 됐죠. 예, 2017년부터 이렇게 네. 실시가 되네요. 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네. 네, 대원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2017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문 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이 됐다면서요? 네네. 사실은 뭐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우수한 인력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또 전문성을 쌓아 나갈 수 있어야지 그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요. 오늘 2016년 내년부터 애니메이션 기획 전문 프로젝트 랩을 설립해서 네. 청년 인력들, 졸업 예정자와 졸업 후 1년 이내에 이제 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팀을 구성하고 그런 팀에서 아이디어 기획이라든지 스토리보드 제작 등의 과정을 지원하고 네. 또 우수 결과물은 본편 제작 지원까지 연계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융합 창작센터를 구축해서 소규모 창작 집단이나 1인 창조 기업의 그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네. 인큐베이팅과 같은 사업화를 지원하고 또 발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소문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뽀로로가 성공했다. 네. 대성공을 네. 했죠, 정말. 그리고 예, 예, 로보카폴리. 그렇죠. 예, 이렇게 전 세계에 통하는 우리나라의 그 좋은 작품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들이 해외 진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할 건데요. 네. 지금 현재
한 24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주요 해외 전시 마켓에 그 한국관을 운영하고 또 수출을 지원하고 있고 그 해외 쇼케이스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2017년부터는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로 확장 개편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야, 이곳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전시라든지 마켓에 갈 때 연계를 포함해서 해외 시장 정보, 해외 기업 정보, 해외 시장의 최신 동향 같은 것들을 다 정리해서 네.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기관이고요. 네. 좀 더 전문적으로는 법률 지원이라든지 현지 정책 부분과 같은 부분도 연결시켜서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무관님은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가요? 저희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네네네. 지금 바라보시나요? 애니메이션하고 캐릭터 산업은 세계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시장인데 네. 아직 한국 시장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뭐 점유율이 한 4.5%, 캐릭터 시장은 시장 규모로는 한 18위 이렇게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작지만 앞으로 훨씬 더 크고 그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런 잠재력은 아까도 언급하신 뽀로라든지 로보카폴리 같은 캐릭터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것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업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창의성을 발휘를 하면 충분히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이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사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컨텐츠산업과의 이순일 사무관이었습니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 핫 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배달앱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음식을 주문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이용할 때 음식 평점과 리뷰를 가장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배달시킨 음식의 재료와 맛에 실망해 리뷰를 남겼다가 배달 음식점 측에 항의 전화를 받은 건데요. 배달 음식점 점주는 그에게 다른 고객이 오해할 만한 글을 쓰면 어떡하냐면서 해당 리뷰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본인의 신상 정보가 음식점에 공개된 상황에서 리뷰를 지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음식점 점주가 고객의 집 주소 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리뷰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이건 뭐 판매자의 갑질이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칭찬 일색이면 오히려 의심부터 든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병원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것을 21년 만에 확인한 후에도 친딸이 아닌 뒤바뀐 딸을 선택한 프랑스 여성이 화제입니다. 프랑스 남부 그라스에 사는 소피 세라노 씨와 딸 마농의 사연은 지난 1994년 한 병원에서 시작되는데요. 세라노 씨는 출생 후 마농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아이의 머리카락이 곱슬인 데다 피부색까지 자신과 남편보다 더 짙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딸이라고 수근거릴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남편이 의심 끝에 떠나가자 결국 친자 확인에 나섰습니다. 검사 결과 10살의 마농은 그들의 아이가 아니었고 경찰은 그녀의 친딸을 멀지 않은 동네에서 찾아냈는데요. 확인 결과 당시 간호사가 병원 침대가 부족해서 마농과 친딸을 잠시 같은 침대에 눕혔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가정은 수차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결국 지금까지 키워온 아이를 계속 키우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낳은 정보단 키운 정이 더 깊다. 두 가정이 서로 친인척처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세종시 편의점 엽총 난사 사건으로 모두 4명이 숨진 가운데 서울 한복판에서 총포류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한 일간지 기자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황학동 풍물시장과 종로구 종로 5가역 인근의 총포류 상점 일대 등을 취재한 결과 전시용 등의 명목으로 총기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여 년째 총포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상인은 총기류 불법 거래의 경우 과거처럼 드러나지 않은 채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진다며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경찰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총기는 쉽게 못 구하는 줄 알았는데 충격이네. 더 이상의 총기 사고는 일어나선 안 된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 불편하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스마트폰이 대세인 이 시대에 다소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의 불편함을 느껴서 구형 모델인 피처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폴더형이나 슬라이드형 같은 대부분의 휴대폰이 피처폰에 속하는데요. 스마트폰보다는 성능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휴대전화 이용자 10명 중 2명은 피처폰 애용자일 정도로 피처폰은 아직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피처폰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스마트폰이 무거워서 또는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등의 이유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저도 스마트폰에 뺏기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피처폰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스마트폰은 아직 복잡한 기계일 뿐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작년 11월 치러진 2015학년도 수능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에서 아랍어와 베트남어는 원점수 50점 만점에 각각 15점과 18점을 맞으면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다른 외국어 과목 3등급 커트라인은 프랑스어 42점, 중국어 39점, 일본어 42점 등으로 아랍어, 베트남어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입시 관계자들은 아랍어와 베트남어는 가르치는 고등학교도 거의 없고 아직 생소한 외국어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쉽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아랍어와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울산 외고와 충남 외고 등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중국어 등 점수 따기 어려운 외국어 과목이 학생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현실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을 영어나 한국사처럼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그렇게 꼼수를 사용해서 좋은 대학 가면 뭐하나? 입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잔머리 굴리는 학생들도 늘어나는군. 수험생인가 봐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부터는 반짝 추위가 올 거라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지난 겨울도 잘 지냈어 하고 작별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씩 왔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분주한 3월의 첫 주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연출 최명한, 이호준, 기술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저는 김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